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기사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Ukraine final fires US made longer range missile into Russia. 자, 우리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데요. 그 영어 발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죠. 우크레인이고요. 자, 여기서 fire는 주어 뒤로 나왔기 때문에 명사의 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동사로 쓰였습니다. fire가 동사로 쓰이면 발사하다. 그러니까 총을,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하다, 이런 뜻으로 발사하다죠. 그 다음에 longer range, 우리 long range 미사일 하게 되면 이게 장거리 미사일인데요. 거기다가 ER을 붙였으니까 더 긴 거리의 미사일이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어디다 발사했는지가 궁금하시죠? into Russia, 러시아에 발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미국에서 만든 미사일을 발사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내전이 발발이 됐죠. 그래서 횟수로 벌써 3년째인데 막 발발했을 때 제가 한번 이 기사를 다뤘었고요. 이제 좀 연도가 지난 지금 이제 24년이 다 끝나가는 쯤 해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됐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Ukraine not wasting any time striking deep into Russian territory using U.S. supplied ATACMS surface-to-surface missile only days after getting the go-ahead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U.S. confirmed. 자, 우크라이나는요, not wasting any time이에요. 어떠한 시간도 소비하지 않고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즉각적으로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트라이크 하면 우리가 보통 야구에서 공은 날아왔으나 치기는 했으나 제대로 쳐서 나가지 않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통 헛방망이질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맞추지 못한 거죠. 방망이는 휘둘렀으나.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ing가 붙은 거 보니까 이게 이제 명사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서 strike 하면은 우리가 보통 공격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보면 attack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attack이라는 단어도 공격하다라는 뜻인데 이 strike과 attack은 차이가 있습니다. strike은 좀 더 정밀하고 구체적이다. 그러면서 단발성,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포괄적인 공격에다가 지속적인 공격은 우리가 어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따 어택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공격을 했다는 얘기죠. deep into Russian territory죠. 자, 우리가 territory 하면 영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깊숙한 곳,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러시아의 내부를 공격했습니다. using, 뭐를 사용해서 US supplies ATACMS, 그러니까 미국에서 공급한 ATACMS 하게 되면 여기서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뭐의 약자란 얘기인데 Army Tactical Missile System이에요. 이게 뭐냐면 그 Army 하면 우리가 보통 군대, 특히 말하면 육군을 얘기하고요. Tactical 하게 되면 이게 전술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은 다 쉬는 단어죠. 그래서 이게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surface to surface 미사일이니까요. 이게
지대지 미사일을 우리가 surface to surface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의 지대지 미사일을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미사일을 사용해서 러시아 내부를 공격을 했다. Only day after getting the go-ahead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이든, 자, administration 하게 되면 이게 행정이거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에 go-ahead 하게 되면 진행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go ahead 우리가 이런 구어체 문장에서 go ahead 하면 네가 마음대로 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go ahead가 이제 명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승인을 받은 지 only days니까 불과 며칠 만에, 그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the US confirm이니까 미국이 확인했습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행정부의 승인을 받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미국이 공급한 에이트큼즈 미사일을 즉각적으로 사용하여 러시아 내부를 공격했다고 미국은 인정했습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기 전에 단어들 보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에이트큼즈, surface to surface missile, territory, administration. 자, 본문 볼게요. Ukraine not wasting any time striking deep into Russian territory using U.S. supplied ATACMS surface-to-surface missile only day after getting the go-ahead from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U.S. confirmed.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동사에 ing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참 wasting 1번, striking 2번, using 3번, getting 4번. 그래서 이렇게 4개가 나왔는데요. 이 4개의 용법이 다 동일한가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wasting, striking, using은 현재 분사로 쓰인 거고요. 여기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getting은 그쵸, 동명사죠. 왜냐면 after 앞으로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요. 자,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주세요. 그쵸, 미슬이란 단어의 두 번째 아이가 묵음입니다. 우리는 미사일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발음이 아니죠.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Ukraine's president called when asked about the strike, we now have ATACMS and we will use them, he said. 자, 우크라이나's president니까 이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코이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형용사로 어떤 것이나 자기 신상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길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조심스럽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은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He said. 여기서 he라는 거는 우크라이나's president를 얘기하는 거죠. ask about the strike이죠. 여기서 strike은 아까는 공격하다라는 동사였다면 여기서 strike은 공격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같은 기사 안에 동사 명사가 한 단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는 거. 자, 그래서 공격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라는 얘기죠. We now have.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ATACMS. 이게 육군 미사일 전술, 그러니까 육군 전술 미사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갖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댐이라는 거는 그쵸, ATACMS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보시기 전에 단어 볼게요. 코이. 자, 본문 볼게요. Ukraine's President Koi, when asked about the strike, we now have outcomes and we will use them, he said. 우리가 이 앞에서 이 문장은 어디서 끊습니까? 자, 그렇죠. 타임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미스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administration에서 한번 더 끊어주시고요. 자, 그럼 이 문장은 우리 어디서 끊을까요? 그렇죠. strikes 여기서 끊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Moscow up in arms, claiming Ukraine targeted military installation in southwestern Russia overnight. 자, 어핀 암즈라는 단어가 어핀 암즈라는 이디엄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방귀를 드는, 어디에 격분하여 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암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암은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팔일까요? 물론 팔은, 우리 인간의 팔은 양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암즈를 붙이는 게 맞는데요. 맞나요? 그쵸. 우리가 암이라는 단어가 팔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기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그러면 무기를 위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기를 위로 올린다는 얘기는요. 무기를 아래로 갖고 있으면 싸울 의지가 없는 거고요. 무기를 위로 든다는 것은 싸울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을 쏘려면 들으셔야 되잖아요. 밑으로 내리고선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방귀를 드는, 어디에 격분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레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내세우다라는 얘기죠. 자, 모스크바는 격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를 내세우면서 라는 얘기죠. 우크라이나가 오버나잇 밤새도록 밤새도록이 아니라 밤사이에 러시아의 사우트 웨스턴이니까 남서부의 밀리터리 인스톨레이션이니까 군사 시설이죠. 여기 인스톨레이션 하게 되면 이게 시설이니까 군사 시설을 타겟 표적으로 삼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면서 비난을 했다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하기 전에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Up in arms, claim, military installation. 자, 본문 볼게요. Moscow up in arms, claiming Ukraine targeted military installation in southwestern Russia overnight. 업다음에 인이니까요. 업인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TARGET 이거 어떻게 발음하세요? 1번 타겟, 2번 타깃, 2번이 맞습니다. GET로 끝나는 단어도요. 이 사운드가 에 발음이 아니라 이 발음입니다. 그래서 타겟이 이렇게 발음이 되겠죠. The foreign minister wrapping into the Biden administration. 자, wrapping to 하게 되면 어디를 심하게 비난하다, 심하게 공격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앞에서는 비난하다라는 것을 쓸 때 뭐를 썼습니다? 업인 암즈를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다시 wrapping into를 썼습니다. 여러분, 여기 랩이라는 단어가 립이라는 단어, 죄송합니다. 립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립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그쵸. 찢다, 떼어내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찢다, 떼어 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랑은 상관없이 우리가요, 이 립이라는 단어를요, RIP 똑같이 쓰는데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쓰는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거 그 회화에서 종종 많이 쓰는데 아세요? 그쵸?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rest in peace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 그대로 해석을 하면 평화 안에서 쉬세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편히 잠드소서. 그 다음에 우리 있잖아요.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그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립이에요. 그때는 대문자, 약자니까 rest in peace. 네, 이것도 립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같이 한번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갈게요. foreign이니까 우리가 foreign을 뭐라고 해요? foreign이 무슨 뜻이에요? 그쵸. 외국의라는 그 형용사잖아요. 미니스터가 뭘까요? 장관이잖아요. 그럼 외국의 장관이죠. 그래서 외무부 장관이죠. 외무부 장관은 비난을 했습니다. 심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를. 그럼 여기서 외무장관을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러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본문 보시고 자,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Leap into the foreign minister ripping into the Biden administration. 자, 여러분 여기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를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뭘까요? 그렇죠. foreign에서 G가 묵음이죠. IGN으로 끝나는 단어는 자, G가 묵음이에요. 이렇게 활용되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단어 있으십니다. sign이란 단어 있죠? 우리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거랑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The fact that atoms were used repeatedly tonight in the Bryansk region is of course a signal that they want escalation, and it's impossible to use these high-tech missiles without the Americans.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사실은 오가 사실은 대절입니다 라는 얘기죠. 근데 뭐냐면 이 에이트큼즈가 사용되었대요.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그 에이트큼즈가 repeatedly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얘기죠. tonight 오늘 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tonight이 오늘 밤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밤과 저녁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뭐해요? 그래서 이 tonight이 오늘 밤이란 뜻도 있지만 오늘 저녁이란 뜻으로도 회화문에서 종종 많이 쓰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봐주세요. 오늘 밤 브라이언스크죠. 앞에서는 테러토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건 영토라는 뜻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리전은요, 지역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브라이언스크 지역에서 에이트큼즈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은 of course 당연히 시그널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그쵸, 우리가 신호예요. 그러면 우리 사인이라는 단어도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인과 시그널은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쉽게 말하면 사인은요, 평면적인 신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평면적인 신호가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표지판 같은 거 있죠? 그거는 평면적인 신호죠. 근데 이 시그널 같은 경우에는 행동이 들어가요. 그럼 입체적인 신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신호이다라는 얘기죠. They want escalation이죠. escalation 하면 상승, 증가예요. 그들이 증가를 원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서 전쟁을 벌이고 있죠. 확전을 원한다는 신호이며, 당연히 확전을 원한다는 신호이며, 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To use these high-tech missile. 그러니까 이러한 하이테크하게 되면 이게 최첨단이죠. 최첨단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Without the Americans. 미국 없이는 이란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지원 없이는 이러한 첨단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the Americans 해갖고 더의 Americans에서 s를 붙였죠. 이게 뭐가 되냐면 국민들이란 뜻이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란 뜻이 아니라 아예 미국이라는 국가를 뜻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이게 되면 이렇게 쓰인 게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단어들 보고 본문 볼게요. escalation, repeatedly,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시 할게요. repeatedly. 그 다음에 vision, high tech. 자, 그 다음 본문 볼게요. The fact that items were used repeatedly tonight in the Bryansk region is of course the signal that they want escalation, and it's impossible to use these high-tech missiles without the Americans. 자,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끊을까요? 그렇죠. 이지에서 끊고요. 그 다음은요. 그렇죠. 에스컬레이션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자, 여러분,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보세요. 찾아주세요. 하이테크라는 단어에서 보시게 되면요. H가 3번 들어가죠. 이 H의 3개의 발음이 다 동일한가요? 그렇죠. 첫 번째 H 발음하고요. 두 번째 H는 단독 발음이 아니라요. GH랑 같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묵음이에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H도 단독 발음이 아니라요. CH가 합쳐서 발음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죄송합니다. CH가 같이 발음이 나는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H가 묵음이에요. 그럼 이제 규칙을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끝에 붙어 있는 H가 다 묵음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이텍이라는 이 단어에는 H가 2개나 묵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2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 아시죠? 하이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하이테크의 줄임말로 그러니까 테크가 나왔던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개가 H가 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And Putin has spoken about this many times. 여러분, 타임에 s가 붙을 수 있나요? 타임에 s가 붙을 수 있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면 그건 불가산 명수인데요. 이것처럼 횟수, 첫 번째는 횟수, 몇 번이란 뜻이 되겠죠. 두 번째는 곱셈, 몇 배가 될 거예요. 세 번째는 특정한 시간. 예를 들면 show time 하면 공연 시간이죠. 그럴 땐 s가 붙을 수 있어요. show times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푸틴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완료예요. 왜 현재 완료를 썼을까요? 그치, 여러 번 언급을 했다니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를 쭉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썼고요. 여기 보시면 스포크는 스픽의 과거 분사잖아요. 그럼 왜 스픽을 썼을까요? 톡을 쓸 수도 있고 텔을 쓸 수도 있고 세일을 쓸 수도 있는데 여기서 왜 스픽을 썼을까요? 그렇죠. 푸틴이 혼자서 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픽을 써야 되고요. 이거는 말하는 행위가 중요할까요? 말하는 내용이 중요할까요? 몇 번을 말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말하는 그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speak을 써야 돼요. 자, 혼자 말하고 말하는 행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speak을 썼습니다. And now Putin has reacted.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예요. react 하게 되면 우리가 반응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푸틴이 대응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죠. 이제 푸틴이 대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러시아로 휙 날아왔으니까 이제 대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And Putin has spoken about this many times. And now Putin has reacted. 자,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 has가 s로 끝났는데 뒤에가 spoken에서 s죠. 그래서 앞에 s를 안 할 거고요. 맨 뒤에 나와 있는 time의 s는 발음을 한다 안 한다? 그렇지. 이게 s가 붙어서 횟수가 됐기 때문에 이건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today's 퀴즈 나갑니다. 본문에서 signal과 sign의 뜻을 각각 써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보시면 시그널은 나왔죠. 앞에서. 그런데 사인이 뒤에 나왔네요. 요거를 먼저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은요. 여기서 사인은 ed가 붙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신호라는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죠. 우리 사인이 동사로 쓰이면 서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하다죠. 이걸 해야지만 퀴즈 문제를 푸시겠죠. 그래서 이 시그널과 사인의 뜻을 각각 써주시고요. 시간이 좀 되신다면 제가 시그널과 사인이 각각 신호로 쓰였을 때의 그 차이점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것도 아울러서 같이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그 나머지 부분의 기사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새로운 그 나머지 기사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